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잘못된 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라. 공자가 제자 안회에게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답한 말입니다. 예에 어긋나는 것, 즉 올바르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귀로 듣지도 말고, 입으로 말하지도 말고, 몸으로 행동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려면 감각과 행동 모두를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봤을 때 재밌네 하며 퍼나르지 않고, 길에서 남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나도 저럴 뻔했네 하며 따라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잘못된 것을 멀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뜻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소통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말 솜씨보다 진심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멋진 표현을 찾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는 일이 많은데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사과할 때가 있죠.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라고 장황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훨씬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배운 사람은 남을 품고 안 배운 사람도 배우면 함께하기 좋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면 아래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절제하며 성숙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공자가 한 말씀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 책 몇 권 읽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걸 본 적 있죠. 배움은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입조심 못하고 참을성 없으면 망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신뢰를 잃고 순간의 감정을 못 참으면 큰일을 망칩니다. 이는 언행절제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화가 나서 욕이 튀어나올 뻔한 순간 참아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결국 내뱉고 나면 후회하죠. 그 한마디로 오랜 관계가 틀어지고 그 순간에 폭발로 준비한 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시키는 건 버리는 것이다. 준비시키지 않은 채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충분히 가르치고 준비시킨 후에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당연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리더에게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 차 키 여기 있어. 그냥 한번 해봐. 라며 고속도로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 던져놓고 왜 못해? 라고 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위기엔 책임지고 이익 앞엔 원칙 지킨다. 진정한 사람됨은 두 가지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이익 앞에서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선비의 덕목을 말하며 위기에 목숨 걸고 이익 앞에서 의리 지키며 제사는 공경하고 상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일 때 내 잘못 아닌데 하며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이익을 챙길 기회가 와도 원칙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운을 탓하지 않고 내 실력을 키운다. 제자 자공이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불운을 하늘 탓으로 돌리거나 실패를 남의 탓으로 하지 말고 일상에서 배워 큰 이치에 통달하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 환경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운이 없었어 하며 탓하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그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도전하면 결국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새 것 배우면서 옛 것도 지킨다. 진정한 학습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동시에 이미 배운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빈 수레가 됩니다. 자아가 스승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강조한 말입니다. 영어 단어장 새로운 페이지만 보다가 지난주에 외운 단어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순간 있죠. 새 것만 쫓다 보면 이미 배운 것도 다 까먹습니다. 한 번 낙인 찍히면 모든 악행이 내 탓. 자공이 후학들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주왕은 폭군이었지만 역사에 전해지는 것만큼 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악인으로 낙인 찍히자 온갖 나쁜 일이 모두 그의 탓이 되었죠. 평판의 낙차 효과를 경계한 것입니다. 자공은 말년에 이 교훈을 통해 평소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면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고 전혀 관련 없는 비난까지 쏟아지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모든 더러운 물이 흘러든다 는 비유처럼 평소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기쁠 때 방종하지 않고 슬플 때 무너지지 않는 절제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시경의 첫 편인 관절을 평가하며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 혹은 안 좋은 일로 너무 우울해하다가 걱정 끼치는 순간이 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 시간도 나이도 잊는다. 진정한 행복은 완전히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면 배고픔도, 걱정도, 심지어 늙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공이 공자의 인품을 물었을 때 한 대답으로 공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취미 활동을 하다가 벌써 이 시간이야? 놀라는 순간이 있죠. 독서, 게임, 운동,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삶을 사는 거라고 이명원은 말합니다. 리더가 배우면 사람을 아끼고 사람들이 배우면 조화롭다. 리더가 진정한 배움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게 됩니다. 구성원들도 올바른 가치를 배우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쉬워집니다. 공자가 자유라는 제자가 다스리던 작은 마을에서 이 원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부하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죠. 직원들도 회사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로 배우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리더가 바르면 명령 없이도 따른다. 리더십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는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며 한 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10분 먼저 도착하는 팀장이 있다면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지키게 되죠. 반대로 본인은 지각하면서 시간 엄수를 강조하는 리더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예에 바르면 모두가 가족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면 낯선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형제 없음을 슬퍼하는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의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정직이 결국 살 길이다. 공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정직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당장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들킬 때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너그럽고 신뢰받고 부지런하고 공정하면 된다. 주나라가 실천한 4가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관용과 신뢰, 적극적 실행, 공정함이 함께할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됐을 때 실수한 회원을 탓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솔선수범하며 혜택은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가 기꺼이 함께하려 할 겁니다. 잘못하고 변명부터 찾는다. 소인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아가 스승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자들에게 전한 말로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솔직히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교통이 막혔어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라고 핑계부터 대는 순간이 있죠. 이런 작은 회피가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빠르게. 이는 공자가 가장 중시한 실천의 가치를 담은 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제자들에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말로는 매일 하는데 방은 그대로죠.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선언하기보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진심은 모두가 인정한다. 이는 민자권의 효행이 너무 진실되어 부모와 형제의 칭찬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민자권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가족의 화목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의 진심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탓하며 주변에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진심이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면 외부의 어떤 평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제자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악플을 받았을 때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시험 볼 때 컨닝 안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한 일들을 떠올려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배우고 실천하니 희열이 온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때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공자는 이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때맞춰 익히는 기쁨. 둘째,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만나는 즐거움.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유튜브로 운동법을 10개 봤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죠?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진 않나요?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배움의 희열을 느낄 겁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베풀되 낭비 안 하고 부탁해도 원망 안 사고 원하되 탐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효율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면서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를 부탁해도 억지로 떠밀지 않으며 목표는 이때 탐욕스럽지 않고 여유로우되 거만하지 않으며 위험은 이때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장에게 정치의 도리를 가르칠 때 한 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할 균형감을 강조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회식 장소를 정할 때가 있죠. 여기 맛집인데 좀 비싸긴 한데 어때? 하며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다들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을 고려하면서도 분위기 좋은 곳을 찾는 겁니다. 베풀되 부담 주지 않는 거죠. 실력부터 쌓은 사람이 진짜다. 공자가 밝힌 인재 등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화려한 이력서와 그럴듯한 직함보다 진짜 실력을 먼저 갖춘 사람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형식과 거칠에는 나중에도 배울 수 있지만 본질적인 능력은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은 10개인데 실무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학벌은 부족해도 현장에서 10년 일한 사람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포장지가 화려한 선물보다 내용물이 알찬 선물이 진짜 가치 있는 법입니다. 좋고 싫음 없이 옳음만 따른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이 올바른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함의 핵심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후보를 정할 때가 있죠. 친한 동료가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안 친한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론 별로지만 일은 잘하니까라고 인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이 날 몰라봐도 괜찮다. 내가 사람 못 알아보는 게 문제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논어 하기편 마지막 장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는 안 될까 불평하기보다 저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지요. SNS에서 좋아요 수를 세기보다 진짜 전문가를 찾아 팔로우하며 성장하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은 존중하고 부족한 사람은 감싸준다.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되 못하는 사람도 측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능력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뛰어난 사람만 인정하는 태도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장이 공자의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친구나 동료 중 누군가 일을 잘못해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며 무시하지 않고 이건 어려울 수 있지 하며 이해해주는 순간이 있죠. 능력 차이를 인정하되 따뜻하게 대하는 게 진짜 성숙함입니다. 진짜 실력자는 여유롭고 허세는 불안하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반면 실력 없이 거칠에만 하는 사람은 내심 불안하면서도 교만하게 굽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과 결핍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받았을 때 조금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며 아는 척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실력자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장점 숨기고 공로 내세우지 않는다.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한 일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가장 뛰어난 제자 안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겸손의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SNS에 좋은 일 했다고 올리고 싶어지는 순간 있죠. 회사에서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어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겁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람다움이 없으면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못 버틴다. 인간다운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못할 짓을 하고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결국 무너집니다. 진짜 인품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거나 칭찬받았을 때 겸손을 잃거나 실패했을 때 남 탓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반대로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오래 갑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스승의 경지는 닿을 수 없이 높다. 위대한 스승의 깊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이 공자를 폄하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변호하며 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깊이가 보이는 순간이 있죠. 선배가 10년 넘게 일해온 노하우를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순 없지만 묵묵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 경지가 이해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평생 지킬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즉 역지사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려는 순간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시끄러워서 싫겠는데 하고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죠.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을 존중하고 거짓말 듣기 싫으면 솔직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돌아본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잘못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반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 탓만 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태도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다투고 나서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만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사과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잘못을 세는 대신 내 말투,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으면 사람이 따른다. 자장에게 인의 실천법을 가르친 말입니다. 5가지 태도 공손함, 너그러움, 신의, 민첩함, 은혜로움과 각각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리더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처음 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겸손하게 듣고 실수를 너그럽게 보고 약속을 지키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가 쌓일 겁니다. 포장이 진짜를 가린다. 이는 본질과 겉모습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밀어내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흐트러뜨리고 달변이 나라를 뒤집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보다 포장이 중시되고 달변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광고는 화려한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스러운 제품, 면접에서는 완벽했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한데 결과는 없는 프로젝트를 만날 때가 있죠. 겉포장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본질을 먼저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밀어주고 적극적인 사람은 말린다. 공서화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공자가 한 설명입니다. 제자 영구는 소극적이라 용기를 북돋웠고 자로는 무모해서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조언도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하면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천천히 신중하게 가 필요하죠.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도에 이르면 부럽지 않다.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완성은 별개이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좁쌀밥을 먹으며 살았지만 배움과 실천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더 값진 삶이죠.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며 초라해질 필요 없습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원칙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한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큰 의리와 원칙은 반드시 지키지만 작은 약속이나 형식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집보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는 연락이 왔죠. 약속은 지켜야 해라며 친구 약속을 우선할까요?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님께 먼저 가시겠죠. 작은 약속보다 더 큰 의리를 선택하는 게 진짜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먼저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군량, 군비, 민신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먼저, 그 다음 군량을 버려도 신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조직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당장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신의를 저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재능은 세상에 쓰이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자 자로가 악인의 부름에 응하지 말라고 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숨어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은 매달려만 있으면 쓸모없지만 따서 쓰면 그릇이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안 맞아, 환경이 안 좋아라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능은 쓰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를 안 보면 곧 위기가 온다. 당장 편한 것만 줬다 보면 반드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공자는 이를 가까운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나왔는데 이번엔 바쁘니까 다음에 하고 몇 년째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저축하자고 몇 년째 다짐만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근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바르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떤 평가나 비난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형이 반역을 꾀하여 늘 불안해하던 제자 사마울을 위로하며 한 말로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까지 의심받을 때도 스스로 떳떳하면 흔들리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봐 계속 신경 쓰이는 경험 있지 않나요?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면 어떤 의심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암보다 좋아함, 좋아함보다 즐김이다. 이 가르침은 배움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침내 온몸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의무가 열정이 되고 열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새로 배우는 게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고 싶어서 찾게 되고 나중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요리든 운동이든 악기 연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 즉시, 나쁜 건 즉각 차단. 공자는 도덕적 선택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일은 지체 없이 실천하고 나쁜 일은 뜨거운 물을 만진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SNS에서 악플이나 혐오 표현을 보면 신고 버튼을 바로 누르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기회가 생기면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거죠. 선과 악 앞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미움받는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원망을 받게 됩니다. 공자가 의와 리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꾸 적게 내려고 하거나 공동 작업에서 내 몫만 챙기려 하는 순간 있죠. 당장은 이득 본 것 같지만 나중엔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남도 못 바로잡는다. 솔선수범이 모든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왜 휴대폰 보면서 말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 안 하면 누구도 못 도와준다.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지 하며 답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해결책도 보이고 성장도 할 겁니다.